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김영롱입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메타의 폭락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내렸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여기에다가 활성 사용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충격으로 메타 26% 폭락했고요. 이외 빅테크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장 마감 이후에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 성장주 그리고 빅테크에 대해서 전반적인 약세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BOE가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성장주에게는 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쨌거나 지수들은 다 낙폭을 키웠고 그나마 우리가 어제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미국 사거래일간의 상승을 우리는 딱 하루 반영했고 오늘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되는데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오늘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또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그 돌파구, 모멘텀 어떻게 쥐어짜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벤트는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2월에 또 정기 리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편출입 주가 기준을 1월 마지막 10영업일 중에 이제 랜덤으로 고르기 때문에 어디가 편입되고 어디가 편출될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을 하는 정도인데 일단 주가 기준일은 그래서 1월 18일부터 31일입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주가 기준일 범위 안에서도 좀 앞단에서 많이 결정하더라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월 18일에서 20일 그 사이가 기준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리브 발표일은 2월 10일 그리고 실제로 리밸런싱이 되는 날은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편출입 예산 종목 어디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편입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편입이 확정된 LG 에너지솔루션은 14일에 역시 조기 편입이 되는 모습이고 비중 확대로는 SK스퀘어가 예상이 되고 있죠. 잠시 후에 그 포인트는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편출 종목은 신풍제약과 더준비존인데 각각의 만약에 편입이 됐을 때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리고 편출이 됐을 때 얼마나 나갈지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죠.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모멘텀이 어떤 지난해부터 있었던 계열사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또 새 회계 연도에 맞춰서 이 IFRS 17이 도입이 되면 회계 장부상으로도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면 메리츠 화재 이익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까지도 최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당 성향도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2023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극대화될 테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 지금 각 개별 종목으로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야 저희가 브리핑을 정말 수도 없이 해드렸습니다.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남아있죠. 한 1조 1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총 합해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통신업에서 이제 투자 전문 회사로 탈바꿈을 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유동성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개별 모멘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입이 예상되는 이 네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건데 자 일단 매매 전략 1번입니다. 편입되는 종목을 미리 예측해서 그러니까 빨리 사면 살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더라 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쯤에 사면 미리 예측해서 그러면 한 20에서 25%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건데 리밸런싱일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미리 예측해서 빨리 사고는 싶은데 지난 우리 1월 증시가
정말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편입 가능 종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될 종목 위메이드랑 카카오페이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1월 동안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후보군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미리 사지 못했다면 지금 만약에 산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 매매 전략 두 번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과거 사례를 봤더니 갖고 있으신 분들 특히 어떤 리밸런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빨리 팔면 빨리 팔수록 상대 수익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고민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혹시 앞에 네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내가 리밸런싱을 다가오기 전까지 빨리 파는 게 그래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인가? 아니면 앞에서 포인트 잡아드린 것처럼 개별 모멘텀은 탄탄하고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 일어날 테니 이거 수급 이슈 잠깐 참아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과연 MSCI 이벤트와 관련해서 앞에 언급드렸던 4개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어디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거는 뉴스가 좀 계속 나오길래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닌데요. 일부 매체를 통해서 CJ ENM이 넷마블의 보유 지분을 절반 정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갖고 있는 SM엔터의 지분 18.72%를 매수할 거다.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넷마블의 2대 주주인 CJ ENM이 지분을 팔려면 넷마블에게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CJ ENM이 SM엔터를 정말로 인수해 간다면 여기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그대로 어제 반응을 해줬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CJ ENM은 뭐 인수 주체니까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4.3% 올랐고 SM이 5.6%.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곳이 SM CNC와 그리고 라이프 디자인이기 때문에 CNC는 정말 꽉꽉 채워서 상한가 기록했고 라이프 디자인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분, 블록딜 매각이 예상되는 가능성이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넷마블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으로서 CJ ENM이 그러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SM 계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정말로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시너지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CJ ENM이야 커머스나 아니면 영화 컨텐츠 쪽으로 뭐 워낙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 잘 아실 텐데 상대적으로 약한 게 제일 위에 정말 얇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있을 음악 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SM엔터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CJ ENM은 기대가 되는 거고 SM CNC의 매출 구성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광고 대행이고 요즘에 많이 늘려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컨텐츠 부분의 비중은 좀 약한 편이죠. 그런데 CJ ENM이 인수를 해갈 경우에 SM CNC 같은 경우에도 시너지를 발휘해서 컨텐츠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CJ ENM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SM CNC에 대한 기대감을 더 지속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둘 다 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항상 전문가에게 공을 넘기죠. 과연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두 종목과 MSCI 이벤트까지 합쳐서 바로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애매한 것들 어떻게 정답에 가까운 전략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MSCI 리밸런싱이 이제 2월 28일에 이루어지고 네. 또 다음 주에 이게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어떤 저희가 종목 선정을 하기 전에 그 궁금증이 있어서요. MSCI 정기 변경에 맞춰서 우리가
그 종목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해당 종목들, 편입되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개별 모멘텀을 보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MSCI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업을 좀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뭐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투자를 했을 때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점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좀 짧게 네. 투자를 하시잖아요. 길어야 뭐 한두 달 정도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러면 어쨌든 MSCI 편입 혹은 편출로 인해 가지고 수급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의 주가 변동성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시중에서 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리밸런싱 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편입 종목도 상대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네. 과거 사례들을 봤었는데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MSCI 이벤트와 함께 지금 편입 예상되고 있는 쪽이 메리츠 금융 쪽, 네. 화재까지 합쳐서 그리고 SK 스퀘어는 비중 확대, LG 에너지 솔루션은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지금 사볼 만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만하다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뭐 조정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조정장이 나올 때는 뭔가 계속 기대를 언덕을 계속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기대를 언덕으로. 그래서 이제 MSCI 편입이 되느냐, 예. 또 편출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MSCI 편입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그리고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뭐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메리츠 금융, 메리츠 화재, 뭐 그리고 SK 스퀘어인데, 뭐 저는 만약에 여기서 딱 한 종목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은 분들한테 약간, 그래서 손실은 아니지만 네. 좀 실망감을 준 건 사실이죠. 뭐 저것 때문에 LG 그룹 전반적으로 불매운동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어쨌든 뭐 따상을 좀 기록을 했다가 네. 따상은커녕 그 공모가 2배도 못 간 흐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을 하냐면 첫날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기금 쪽에서 좀 다 소화해 갔고, 그럼 이제 남은 외국인들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유통 물량이 원래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MSCI 편입이 돼버린다면 어찌됐든 외국인들도 좀 장기적으로 보는 펀드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에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뭐 단번에 뭐 100만 원 간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50만 원 초중반, 중반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익률 측면에서 보신다면,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히려 뭐 조정 시에는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하고 메리츠 화재 쪽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고, 그러면 뭐 물론 이제 MSCI 편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무차별적으로 이 주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금액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을 뭐 일정 기간 안에 편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딱 그 MSCI 편입됐다고 해서 땡 그 다음날 무조건 그만큼의 매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조금은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을 본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 좀 주가 자체는 지지선이 좀 확인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5만 원 초반 정도서부터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입 예상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 하나하나 다 짚어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으니까 제가 우문을 하나 할 테니 현답 기대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나 얘기 중에 하나가 60만 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50만 원에 팔았어. 뭐 그 고민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신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로도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시 뭐 40만 원 후반대 50만 원 뭐 그 언저리에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들이 지금은 무의미합니까? 그냥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냥 마음 놓고 가져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 원래 예상대로 한 50만 원에서 거의 좀 높으면 그냥 차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뭐 한 50만 원 중반 정도 오면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저는 50만 원에 팔았는데 네. 뭐 제 와이프는 54만 원에 팔았거든요. 예. 근데 뭐 어찌되었든 뭐 그거는 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실제 3거래일밖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금 어저께 해가지고 3거래일밖에 안 됐지만 이제부터는 좀 이제 50만 원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비교한다라면 한 10% 이상 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3, 4만 원 정도 온다라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어느쯤에서 결단을 하셔야 될지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역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아직까지는 설인데 참 주가가 움직이니까 계속 여쭤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커싱이 되는 쪽이 CJ ENM과 그리고 SM 특히 SM CNC 쪽이 될 텐데 좀 이 뉴스와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얘기를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한번 그랬죠. 나눴었습니다. 그때 뭐 카카오 네, 때부터 카카오하고 해서 이제 2파전이다. 맞아요. 근데 카카오가 그때 당시 이제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CJ ENM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카카오는 거의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부분들. 그럼 이제 CJ ENM이 거의 이제 단독으로 협상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근데 어쨌든 그 넷마블의 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자금으로 SM을 이제 인수하는 부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수 뭐 2파전 뭐 3파전 됐을 때도 한번 크게 얘기가 됐었고 지금 어쨌든 거의 뭐 독자적으로 인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 얘기 나오면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이 좋겠느냐 뭐 시너조가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뭐 K컬처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CJ ENM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악 쪽이 상당히 좀 약한 거. 원래는 CJ ENM이 옛날로 치면은 음악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어느 그랬죠. 순간 한 20년 맞아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음악이 상당히 좀 약해지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CJ ENM은 약간 유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SM하고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이것을 상당히 보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일단은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CJ ENM하고 SM의 주가를 보시면 그때 당시 대비해서 CJ ENM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좀 있었고 그리고 SM은 뭐 좀 버텨줬습니다만 또 NFT, 메타버스 이런 이슈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일단은 뭐 SM의 M&A 대상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CJ ENM보다는 SM의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을 좀 추가적인 반등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SM을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낙수 효과? 반대 국부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SM CNC라든지 SM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관련된 기업들이 더 상승을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SM CNC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SM이 계속해서 그 한 10년 전부터 공을 들인 게 SM CNC거든요. 근데 SM CNC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성과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SM의 그 굴레에 좀 속박되어 있었던 부분들
이런 거가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풀리게 된다라면은 좀 더 사업 영역을 좀 확대시킬 수가 있고 또 컨텐츠 제작이라는 게 그 사이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CJ 그 그룹의 그 컨텐츠 제작하는 능력하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이것을 다시 이제 같이 도움을 같이 얻어간다라면 상당히 SMCNC의 사업 활동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MCNC를 뭐 지금 주가 대비해서 본다라면 일단 저는 한 6,000원대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 단기적인 건 아니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직전 고점대, 작년 고점대도 한 6,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승은 어떤 모멘텀만 잘 붙는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 업사이드인데. 뭐 어제 혹은 그저께 저점 대비해서는 100%인데 이틀이면 되지만. 근데 이건 뭐 오늘 당장 간다는 건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안착이 된다라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작은 기업들은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뭐 시장이 좋다라면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좀 좋은 가격대를 목표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CJ ENM이야 당연히 뭐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고 K 컨텐츠 강자인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고 오히려 피인수 기업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 반응은 더 잘하기 때문에 SM 안에서도 SMCNC에 대해서 목표 주가 6,000원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군 살펴봤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 픽인데요. 대한항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도 대표님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이고 지난해에도 좀 발빠르게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수익을 받았는데 이후에 좀 고점 찍고 스멀스멀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자체가 어떤 뭐 섹터를 뭐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반등장이라면 저는 뭐 종목 장세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린 게 기대로 언덕을 찾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어저께 그러니까 그 새벽 그 마감 직전까지 보면은 실망에 대한 약간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뭐 시간에서 한 17%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26% 하락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실적이 좀 쇼크 정도 어닝보다 못하다라면 주가는 급락세가 보여줄 것 텐데 대한항공은 어찌되었든 지금 실적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항상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 자체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달러 인덱스는 3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환율은 1,205원 정도 계속해서 약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유가도 어저께 그러니까 막 이제 새벽에 보면 9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 환경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항공사들이 이것을 다 또 가격을 전가시킵니다. 유료 할증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물동량 부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운임 단가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 환자가 급감하고 뭐 급감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꺾였다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고 유럽도 뭐 오미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쪽의 흐름을 보면은 뭐 거리두기는 그냥 방역 해제했죠. 방역 해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2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피크가 다른 나라보다 늦긴 하겠지만 피크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방역을 조금 이제 해제하는 부분들을 간다라면 여객 수요는 저는 한 여름부터 빠르면 5월부터는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항공주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이제는 그전에는 실적만 바라봤고 나머지는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약간 걸리는 부분들 일정 부분 올라오면은 부딪히고 떨어지고 못 가고 다시 또 시장도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호재성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 반등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현재가도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뭐 아주 높은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는 없지만 한 31,000원, 32,000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직은 흔들림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한 27,500원 정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큰 손실 없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한 1, 2주 사이에 좀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스픽에서 다시 한번 대한항공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31,000원과 손절가 27,500원 가격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